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 사회를 맡은 조상환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비전을 꼼꼼하게 평가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자리입니다. 보령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하는 오늘 토론회는 보령시와 서천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두 분의 후보자들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규정에 따라서 개최됨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좌석은 추첨을 통해서 배정한 순서입니다.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나소열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태흠 후보입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태흠 후보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공통질문 2가지를 드리고요. 그리고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공통질문 2가지가 더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무리 연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서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질문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니까 후보자들은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보령시 서천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조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씩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화면을 통해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남은 시간은 20초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게 되고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소열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령 서천 유권자 여러분,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나소열입니다. 코로나19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 나소열이 힘이 되겠습니다. 보령과 서천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체된 보령 서천의 현실을 걱정하십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이 선택하고 도지사가 선택한 저 나소열을 이제는 보령과 서천에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한 저 나소열이 정쟁과 특권의식, 무능함에 빠진 여의도 정치를 바꾸고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보령 서천에 잃어버린 지난 8년.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후보 1분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령 시민 그리고 서천 국민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중국발 입국 금지를 무시해 코로나 대확산을 초래했고 또 마스크를 사회주의 국가에서 배급받듯 만들었습니다. 조국 사태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서 보듯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고 도덕과 상식의 가치는 훼손됐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서천 국민, 보령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사회주의로 가느냐 걸린 중대한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 없이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투표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두 분께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국내 경제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1.0%로 전망됐습니다. 한 달 만에 2%포인트나 낮아진 것인데요. 후보자께서는 경기 불황과 침체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은 후보자들께 2분 동안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각 후보는 30초간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질문을 받은 해당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태흠 후보부터 2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 경제가 직격탄을 맞아서 이 전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이전부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소득주 성장 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또 노동시간 단축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경제 체질이 악화됐고 또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경제 정책 기조 때문에 중병을 앓고 있었던 차에 코로나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한 경제가 어렵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를 망가뜨려 놓고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가 터지자 이 경제에 그런 모든 어려움을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것은 자격이 없는 의사가 환자를 중병에 들게 하고 마침 감기 걸렸다고 해서 이 모든 걸 감기 탓으로 돌리는 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 무능하고 고집스러운 문재인 정권이 승리를 한다면은 소득주 성장, 탈원전등 잘못된 경제정책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무능 정권한테 심판을 해야 경제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첫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70%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부분들도 선거를 의식한 소득 이 선심성이고 일회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별도 지원을 하겠다. 이것도 또 형평성이 없는 이러한 형평성이 위배되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모래밭에 물 붓기식. 네, 주어진 시간 2분 다 됐습니다. 다음은 나소열 후보 2분간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이제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생명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멈춰 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갑자기 닥친 재난에 국민들이 대비할 시간도 없었고 실제 이제 사람들이 건강의 어떤 불안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많은 사람들이 음식점에조차 가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과거에 그래도 월 수입 어느 정도 됐던 분들이 요즘 임대료도 못 내고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진짜 가게를 접어야 될 그러한 심각한 상황까지도 닥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중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긴급 자금을 투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결정한 소득 하위 70%의 한 가구당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민생 경제 종합대책에 한 32조의 추경을 편성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긴급 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기업들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조 원에 가까운 긴급 구호 자금을 투여하기로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진짜 어려운 기업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야당은 이것을 퍼주기라고 하지만은 지금 미국 1,600조를 투입하고자 하고요. 각국에서 수백 조씩 투입을 예정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공통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소열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고 김태흠 후보가 보충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나소열 후보 30초간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태흠 후보 아까 퍼주기라고 선거용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미통당에 합류한 김종일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
100조 원 확보를 주장했습니다. 사실 우리 재정 규모를 볼 때 의무 지출과 경직성 지출 규모가 전체 예산의 3분의 2 수준인데 재량 지출은 한 180조에 불과하거든요. 김 위원장의 이 100조 원 확보가 위원장 개인 의견인지 네. 당론인지 자, 질문 시간 다 한번 됐고요.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김태형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저 있습니다. 퍼주기는 맞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 정부에서 100조를 지원한다는데 저희는 240조 정도의 재정 지원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그 100조는 지금 집행을 하지 않은 못한 이런 부분들 100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왜 이게 선심성이냐? 이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계가 멈추고 그 다음에 또 녹슬은 기계를 돌리는 데서 윤활유와 기름 같은 그런 작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100주를 풀든 140주를 풀든 이 부분은 시장에서 도래해야 된다. 그리고 이 형평성 문제도 또 있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직장을 잃지 않고 그 지금 기업이 근근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과 또 이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하는 형태가 가야지 그냥 개인별로 100만 원씩 준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퍼주기고 효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화에 대비해서 경제가 선순환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기름과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 당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태흠 후보가 질문을 하고 나수열 후보가 답변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김태흠 후보 30초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 탈원전을 하면서 지금 멀쩡한 기업들이 망하고 또 세계 원전 장비 1위인 그 이 두산 중공업이 공장 가동률 10%, 뭐 또 주가 하락, 뭐 이래서 구조조정을 하고 또 이 국채은행에서 1조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떤 네, 대응을 자, 시간 됐습니다.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뭐 국가마다 나름대로의 정책이 틀리니까요.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요. 앞으로 이제 대체 에너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또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우선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하되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퍼주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생계가 막막한 많은 자영업자,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살으려면은 단기간 내에 자금 회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지갑을 닫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들은 몇 개월 이내에 한정돼 가지고 2, 3개월 내에 한정돼서 이제 그 지역에서 상품권을 통해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선진국들이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1,600조, 독일에서 200조 현금 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그쪽도 퍼주기인가요? 예, 자, 시간이 다 됐고 첫 번째 후보 질문, 공통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통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보령시와 서천구는 인구 유출 증가 그리고 출산율 저하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보령시는 소멸 위험 진입 단계 그리고 서천구는 소멸 고위험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령시와 서천군의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후보자들은 각 2분 동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각 후보들은 또 30초간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고
질문을 받은 해당 후보는 1분 30초간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수열 후보부터 2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지방의 소멸 원인은 수도권 집중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뭐 혁신도시를 만들고 또 세종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다시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수도권의 모든 기업들이 다시 집중하고 공공기관들도 내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수도권이 다시 과밀화 현상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진짜 지방의 소멸을 막으려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또 추진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커다란 문제 말고 실제 보령서천에 국한해서 보면은 이러한 문제를 떠나서 실제 일자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지금 이제 공공기관들의 의무 채용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혁신도시에 관련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충청남도에도 그러한 혁신도시가 유치하고 공공기관이 내려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내려오고 다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좋은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올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면은 그 기업, 그 기관에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요즘 보령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실률이 많거든요. 이러한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젊은 청년들한테 값싸게 공급해 준다든가 의료 환경을 개선을 해 준다든가 또한 어머니들의 육아 환경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돌봄 체계 같은 걸 통해서 개선을 하면 자, 시간이 다 됐고요. 자, 이번에는 김태형 후보 2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인구 감소 이 문제는 이 국가적인 문제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지금 그런 오염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도권 규제만 하면은 이 보령서천이 살아날 것 같이 얘기하지만은 저는 이건 직접 대책은 아니다. 기업 분산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효과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도시 주변 기업도 도산하고 또 폐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데 그리고 또 해외로 진출하는데 지금 지방으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발전하고 또 지역 경제가 발전하려면은 문화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도시화에 동등한 그런 입장이야 돼야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SOC 사업에 8년간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물류비용이 싸고 그 다음에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이 경제발전사를 보면은 그 경부고속도로나 아니면 경부선 철도 등 도로를 축으로 해서 이 경제가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로, 철도, 항만이니 지역과 이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대도시하고의 그런 이 교통 연결 고리가 제대로 돼야 관광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지역 특색에 맞게 산업도 발전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인구도 저는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청년 유입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이런 형태가 돼야지 무조건 분산시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예. 자, 시간 다 됐고요.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김태흠 후보가 보충 질문 하시고 나수열 후보가 보충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김태흠 후보 먼저 30초간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나수열 후보께서는 이 군수 시절에도 그렇고 또 지금 이 후보로 국회의원 후보로 이 후보를 하면서 이 지금 장항산단을 생태산단이라고 생태산단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우리 보령을 생태관광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치유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저는 어메니지 서천을 해서 서천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까지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나수열 후보의 1분 30초간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장산업단지가 제가 군수 됐을 때 13년 동안 추진이 제대로 못 됐어요. 선배들이 제대로 추진을 못 했는데 그 이유는 실제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유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항생태 산업단지 기업이 유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하고 우리 서천 군민들이 그래도 미래를 보고 장항생태 산업단지와 생태원 그리고 국립해양생물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태원과 해양생물관과 연계된 그러한 기업들도 앞으로 유치할 기반이 생겼고요. 그런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항생태 산업단지는 앞으로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라면은 제가 우리 군민과 함께 만들었던 장항생태 산업단지에 좋은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또 대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유치해서 우리 장항뿐만이 아니라 서천군이 진짜 세계 최고의 생태 산업 연구 관광 도시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나수열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고 김태흠 후보가 보충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자, 나수열 후보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진짜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들이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거의 폐지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태흠 의원은 무슨 얘기를 자,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김태흠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10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는 공기업들이 노무현 정권 때 지역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숫자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저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그 대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나수열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장항 이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만들었고 군민과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생태산업들이 기업이 유치가 잘 되고 지금 분양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생태산업단지 정보고 약속했는데 4년간 지연되고 건설이 추진이 안 됐었어요. 그거 김태흠이가 국회의원 돼서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지지분했지 않습니까? 군수 4년 동안 하는 동안에. 그리고 또 지금 분양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생태자 들어가는 기업들이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기업들이 지금 도산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태라는 말을 넣고 어메이트라는 말을 넣으면 얼마나 축소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환경 오염이 적은 지역의 경제 효과가 큰 유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지금 서천이 또 나구수님 같은 나후보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쪼그라든 거라니까요. 그 부분을 인식하셔야죠. 예, 잘 들었습니다. 자,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어서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보충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2분 30초간 공약을 발표하면 상대 후보는 30초간 질문을 하고 또 해당 후보자가 1분 30초간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상대 후보자가 30초간 다시 보충 질문을 하고 또 해당 후보자는 1분 30초간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김태흠 후보부터 2분 30초간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서천은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해양 관광 그리고 또 산업 농업의 복합도시입니다. 이런 특성을 잘 살리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은 기초가 되는 SOC 인프라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게 절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저는 지난 8년간 보령, 신항, 장항 3단 도로, 또 철도, 주요 SOC 이런 사업의 그런 기초에 구축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1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은 지금까지 구축 중인 그런 기초를 더욱 크게 이렇게 다지고 그 기초 위에 채울 것은 채우는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령 대전 간 고속도로 또 충청문화산업철도 등 도로 철도망을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보령 서천을 만들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추진 중인 장안 국가산단 또 운천 산단에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보령 1, 2호기 같은 경우를 지금 현 정부가 이 폐쇄 정책을 쓰는데 대체 발전소 건설로 해서 신성장 우리 산업도시의 보령 서천을 만들겠다 하는 게 저희 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보령 앞바다는 유인도가 많습니다. 그 유인도를 이 섬마다 테마형 그런 관광단지 또 휴양단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넘치는 이런 보령 서천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서천 같은 경우는 전원 주거단지라든가 또 보령 대천 같은 경우 1, 2, 3, 4동 같은 경우 지금 낙후된 그런 주거 환경을 도시 재생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의료 시설, 의료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령 아산병원하고 서해병원의 그 응급 의료센터를 격상을 해서 선진 의료 복지 도시를 만들겠다. 또 청년 우리 농촌 지역이니까 청년 후계농 양성이라든가 청년 농업으로 위한 스마트팜 조성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농촌과 도심지와 함께 어우러져 사는 또 함께 삶의 질이 높은 보령과 서천을 만들겠다 하는 게 저희 목표고 생각입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수열 후보가 김태형 후보 공약에 대한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30초간 시간 드립니다. 예, 얘기 잘 들었고요. 예비 홍보물과 선거 공부 그리고 서천 연락소 외벽 현수막에 보면은 장산단 착공시켰다고 홍보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내용을 보니 10년 이상 착공 미뤄지던 서천의 대표 수건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김 후보가 착공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김 후보가 2014년에 착공했다라고 하는 장산단은 바로 2009년 지정된 장안국가 생태산업단지로 10년 이상 이제 미뤄졌다. 시간이 다 됐고요. 김태형 후보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남 부지사 시절인데 우리 군수님도 우리 후보님도 군수 시절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국민들이 군산과 장항에 국가산단을 만들기로 했는데 군산만 만들고 장항은 백지화를 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군수 시절에 사실은 저희가 부지사하고 그때 이완구 총리가 도지사 할 때인데 저희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부지사 시절에 오히려 노무현 정부와 해서 이 생태원과 자원관 지역에 별 필요치도 않고 정부가 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고 그리고 같이 껴서 만드는 게 이 장안 국가 산단 내륙에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로 4년간 약속을 했는데도 그때부터 4년이죠. 4년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이 국회의원이 돼서 이 문제를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했고 성공을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이 생태산단 얘기하고 이 국가산단을 3가지를 했다는 그 3가지가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지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은 고민을 우리 후보가 안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자, 시간이 됐고요. 나수열 후보 이에 대해서 재차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김 후보는 도로 중심 SOC 사업을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는데 사실은 도로는 공사보다 계획 확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김 후보가 자랑하는 도로 공사는 사실은 유근찬 의원님이나 그 전에 이미 확정됐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도로 사업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대단할 게 없거든요. 그것을 본인의 치적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전 의원은 한 일이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시간이 됐고요. 이에 대해서 김태형 후보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도로 건설을 하겠다라는
그것은 확정된 거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청양에서부터 보령까지 오는 그 국도 36호 확포장은 제가 들어가서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정부의 원래 확정될 때 계획보다 2년 정도를 제가 앞당긴 거고요. 앞당긴 거고, 그리고 또 이 복선전철, 장성 복선전철 문제, 이 문제도 몇 번이나 예타의 그 사업에 선정도 안 된 걸 그걸 집어넣어서 복선전철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령 안면도간 이 해저터널이나 이런 문제도 제가 가기 전에 제가 부지사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 심혈을 기울였던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확정됐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또 예산이 못 쓸 정도로 제가 예산을 확보를 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이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계획할 때는 7년이면 7년 계획을 하더라도 대개 10년이나 뭐 어떤 경우는 15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10년이나 15년까지 늦춰지는 이런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이 부분을 줄였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자, 이번에는 나수열 후보의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보령의 경우에는 지역 발전의 이제 전략의 전환에 따른 변화고요. 서천은 기존에 구축된 이제 기반 위에 발전의 성과를 만드는 것이 공약의 핵심입니다. 먼저 보령은 힐링과 신산업을 접목한 치유도시로 보령 아산병원, 그리고 아산병원을 충남 서남부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 그리고 해양모두와 내륙산림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친환경 에너지 융복합단지, 그리고 석탄화력 대체 LNG 발전소 건설과 보령화력 3,6호기 성능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래 발전을 위한 대전환을 위한 신산업으로 아주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자동차 튜닝, 특장차 산업을 유치하고 관광형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청년 행복주택 증대, 그리고 기적의 바닷가 놀이터 조성과 함께 보령, 대전, 보은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요. 국도 21호 209 4차선 조기 확장 등 교통체계를 구축해 사통팔달의 활기찬 보령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서천은 자한국가 생태산단을 중심으로 생태원과 해양생물 자원관, 그리고 장항, 브라운필드 등을 연계해서 공공기관과 해양 바이오 등 신산업을 접목시킨 산업특구로 지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에 따라 2040년까지 우리나라를 생태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생태국가에 걸맞는 생태수도가 서천에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따라서 환경, 생태, 해양자원, 그리고 공공기관 등 유치하고요. 그리고 구 서천화력 부지의 동백정 복원과 연계해서 폐부지를 활성화시키고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그리고 장항 솔리천 배수 개선 사업, 그리고 불합리한 해상 경계 조정 및 해수요통 추진,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및 고압 송전설로 지중화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보령에는 새로운 신산업,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주고 서천은 기존의 생태, 해양, 바이오 산업을 특구를 지정해서 키우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나수열 후보 공약에 대한 김태흠 후보의 질문 시간입니다. 30초간 드리겠습니다. 나수열 후보가 퇴임 시에 보령 126을 2년 앞당겨서 조기 폐쇄시킨 것을 큰 성과라고 자랑하고 그러던데, 사실은 보령시의 보령 126을 뭐 대체건설이라든가 무슨 대안도 없이 수명이 아직 남은 부분을 조기 폐쇄시킨 이 부분을 저는 재정적인 큰 타격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고용 감소라든가 아니면은 예, 자, 시간이 됐고요. 이에 대해서 나수열 후보 답변하시죠. 1분 30초간 답변 시간입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미 노후화력발전소 폐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시작했어요. 10기에 대한 폐쇄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화력발전소가 어렵다라는 것은 그거는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 폐쇄 결정이 일어났는데 그동안 우리 김태흠 후보께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떠한 항의를 하거나 대책을 마련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부지사 시절에 화력발전소 폐쇄에 관련돼서 TF 단장을 맡았는데 그것은 폐쇄만이 아니라 사실은 폐쇄에 따른 여러 가지 지방의 재정적 감소라든가 고용 대책 이러한 것들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충청남도에서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했었고요. 중앙정부한테도 계속적으로 대체발전소, LNG 대체발전소 건설이라든가 고용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끊임없이 건의하고 충청남도에서 양승조 지사님이 그것을 또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태흠 후보 30초간 재차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장기 폐쇄와 이 대안을 검토했던 단계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공약 중에 3호기부터 6호기 성능 개선 이미 공약했는데 이미 3호기는 성능 개선 착공했어요. 그래서 현황 파악도 못하고 지금 공약을 내걸은 것 같고 저는 이 나수일 후보 공약을 보면 CCTV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됐던데 이것은 시의원들이 오는 건데. 예.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나수일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략적 공약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부분 간 어떠한 그 지역의 전체적인 삶을 고려하는 것이거든요. 시의원이 할 거, 도의원이 할 거, 국회의원이 할 거 물론 구분되어 있을 수 있지만은 전략적 목표를 정하고자 한 것이고요.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보령을 만들려면은 실제로 육아라든가 돌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확충시켜주고 진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놀이 기반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보령과 서천의 어려운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또 특히 시골에서 살면서 어려운 게 의료 환경이거든요. 그러한 의료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 이러한 과제들이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큰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저는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발전소 문제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충청남도와 중앙정부에서 대책 마련을 할 것입니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두 후보자의 공약 관련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령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농업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개념과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데 보령은 이 시대 변화에 따른 대응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이 보령 지역 농수산업을 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하겠습니다. 이번 공통질문에도 후보자들은 각 2분 동안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각 후보는 30초간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해당 후보는 1분간 보충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소열 후보부터 2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이 이제 하나의 공익적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직업으로서 좀 존중받고 농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기본 소득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익형 직불제라든가 농어민 수당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의 농업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스마트 팜이라든가 스마트 축산 농장 뭐 여러 가지 수산까지도 이렇게 결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농민들 자체 내에서 진짜 기술력을 가진 벤처 농업인들을 많이 육성시켜서 저는 그분들이 스마트 농장의 주인이 되도록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이제 기본 소득 보장 정책이라든가 농수의 재보험에 대한 자부담률을 낮춰주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높이는 정책, 그리고 농기계 임대 제도를 확대하고 농어촌 특례 입학 제도를 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어촌 자녀들의 특례 입학은 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이 살기 좋은, 살고 싶은 곳이 되어야 모든 정책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군수 시절에 진짜 100원 택시를 만들었는데요. 보령에 오니까 또 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섬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천원, 뭐 도서지역에 천원 여객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정주요건 개선을 통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진짜 살기 좋은 보령서천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김태흠 후보 공통질문에 대한 2분간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기반 산업인 농산업의 그 경쟁력 강화는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나서열 후보께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농촌이 이제 6차 산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1차 산업인 농산업하고 2차 산업인 제조, 또 가공, 또 3차 산업인 유통 서비스, 이게 하나가 결합이 돼서 원스톱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2016년도에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지원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한 그 결과로 해서 보령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버섯산업 특구 조성을 해서 지금 이 브랜드화하고 온오프라인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서천 같은 경우도 이제 김 6차 산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생산부터 원주 생산부터 해가지고 가공, 그다음에 이런 특화단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돼야 뭔가 고부가 가치가 된다. 그런 형태로 농촌을 가게 유도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농업인이나 수산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년제를 도입을 하고 또 연금제를 도입을 해야 젊은 사람들이 유입을 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일부 뭐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일부 뭐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모든 정부들이 다 농촌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 산업화에 밀려서 더 안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예, 시간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두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김태흠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고 나소열 후보가 보충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김태흠 후보 30초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소열 후보께서 이 농업 분야 이 공약을 보니까 이 사회적 경제 특화단지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것은 결국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농공단지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저는 이게 농수산업이 경쟁력이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수익 창출보다는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은 공동이익 그리고 소외계층 배려적인 복지적인 이런 부분은 대안이 될 수 있어도 궁극적인 예, 경제 대책은 시간이 아니다. 다 됐고요. 이제 나소열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기업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실제 살고 있는 농어민들이 주체가 돼서 벤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키워낼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진짜 농업혁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지 농어민이 주체가 되는 그러한 어떤 농업의 발전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방안이니까요. 그러한 쪽도 저는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요즘 우리 농업인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에 이걸 맡겼던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예, 부분들에 자, 대한 보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나수열 후보가 질문을 하고 김태흠 후보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나수열 후보 30초간 시간 드리겠죠. 네, 김태훈 후보께서는 이제 행사장이나 뭐 이런 데에서 자주 문재인 정부의 쌀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24만 원을 주장했는데 문재인 정부 21만 4천 원 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쌀 가격이 2016년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2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는 왜 지키지 못했으면서 문재인 정부 때만 쌀을 그렇게 높이 네, 자, 시간이 됐고요. 김태흠 후보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쌀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정해지는 거고 그 5년마다 정해질 때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재작년에 5년마다 정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아니 18만 8천원에서 18만 8천 160원인가를 그 정부안을 제출하는 그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을 할 때에 그 박근혜 정부나 아니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그 농업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삶의 질 높이고 예산도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산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20% 30% 늘었는데 지금 이 농업 예산, 이 수산 예산 같은 경우는 1%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상대 비교할 때 이건 거짓말이고 헛공약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어서 네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천 연안에 대한 공통질문입니다. 서천군은 그 넓은 연안을 가지고 있죠. 이곳에 각종 쓰레기들이 유입돼서 미관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해양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해양 쓰레기 정화 주관을 운영하는 등 뭐 다양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 동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각 후보는 30초간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으면 1분간 또 보충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태흠 후보부터 2분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양 쓰레기는 뭐 우리 서천이나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매우 지금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해양 쓰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파괴, 또 이 수산업 피해, 선박사고 유발, 또 인체내 축적 이런 부분들에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인데 지금 해양 쓰레기가 이 전국적으로 연간 한 18만 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근데 육상 쓰레기가 한 12만 톤이 유입이 되고 해상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가 양산되는 게 6만 톤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수부 같은 경우는 올해 그 해양 쓰레기 사업에 한 983억 원, 한 1,000억 정도를 지금 배정했거든요. 서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평균 그 10억 정도를 투입해서 1,500톤 정도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이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은 첫째는 지금 지방이 이게 시행 중인 이 해양 쓰레기 이 사업 이 정부와 지방이 5대5로 이렇게 매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이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열악한 지방 재정 때문에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 예산 비중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쓰레기를 이게 수거 처리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원인별 발생량 조사하고 확인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확한 진단도 없이 지금 돌팔이 처방만 이렇게 남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또 하나는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런 해양 쓰레기의 그런 비율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도 먼저 진단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처방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나수열 후보 2분간 공통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 참 심각한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육상에서 기인하는 것이 한 67%로 보고요. 해상에서 기인하는 것이 한 33%. 그리고 전체 양은 17만 한 6천 톤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천군과 보령시는 해안선이 많고 섬이 많기 때문에 피해가 많은데요. 이 해양 쓰레기 수거 체계는 여러 가지 이제 기초 자료 부족이라든가 선별 인프라 여건 부족과 높은 처리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령시나 서천군도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또 해양 쓰레기는 배출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 지자체만의 문제로 사실은 해결되지 않고 광역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충청남도에서 단계별 해양 쓰레기 관리 개선 방안을 담은 이제 종합대책 발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5년간 총 사업비 616억 원을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래서 예산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생 예방 단계에서는 기초자료 중점 조사 및 활용이라든가 육상에서 기인하는 해양 쓰레기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서 및 육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쓰레기를 우선 수거해서 바다로 유입되는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간 중심의 해양 교육도 실시해야 됩니다. 수거 보관 단계에서는 집합시설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수거 방식 개선 등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반 처리 등에서는 이제 도서 쓰레기 전용 운반선을 건조하고 해양자원, 해수센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분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나수열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고 김태흠 후보가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수열 후보 30초간 질문 시간 드리죠. 네. 우리 해양 쓰레기로 어민들한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건강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 후보는 농림해양수산 상임위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수부 혹은 광역시 지자체 협력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의 예산 지원이라든가 어떠한 정책 지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이 해양 쓰레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원인을 먼저 우리가 조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처방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충남도에서도 보니까 지난 1일 날 깨끗한 해양 환경 만들기 종합대책 발전 계획 수립하면서 5년간 616억 원을 투입하겠다. 그런데 578억 원이 수거 처리이고 겨우 조사에는 38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 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고, 저는 오늘 후보님하고 같이 이 토론을 하면서 지금 이 농업 예산 이런 부분들도 현 정부 들어와서 줄이면서 과거에 공약할 때는 삶의 질을 높이겠다 얘기고 앞뒤 안 맞는 얘기들이 너무 많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생태 산단이.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김태흠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고 나수열 후보가 보충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김태흠 후보 30초간 질문 시간 드립니다. 충남도가 지금 5년간 610억 원을 투입하고 이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겠다고 그러고 570억 원 수거 처리 비용, 그다음에 기초자료 조사에 38억 원 이런 부분들 발표한 거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된 지금 졸속적인 그런 계획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질문 시간 다 됐고요. 답변은 1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이제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사실 5년간 총 사업비 600억 정도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충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지역 쓰레기, 해양 쓰레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또 예산이 필요하면 더 보완을 해서 하고요.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그리고 시군과 협력해서 종합적인 더 체계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추후에 보완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예, 자, 오늘 두 분 후보자들과 열띤 토론 시간 함께했습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무리 연설에서 간략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들께 각 30초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소열 후보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서천 보령 유권자 여러분. 아직도 야당 후보들은 철진한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미래의 대한민국 그리고 지역 발전의 일꾼을 뽑는 그러한 국회의원 선거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령 서천의 8년 어땠습니까? 이제까지 보령의 새로운 변화, 서천의 새로운 변화 뭐가 있었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김태웅 후보 마무리 발언 30초 드립니다. 보령 시민 서천 국민 여러분, 과거보다 살기 좋아지셨습니까? 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당을 찍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야당을 찍어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 김태흠을 힘 있는 삼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무능한 좌파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수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령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보령시 서천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한 표가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4월 15일 아름다운 선거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네이버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